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줄 명언은 위대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전세 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나 집 많이 사라라고 또 그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내 집을 갖다가 많이 사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세 사시는 분들만이라도 일단 내 집 마련으로 빨리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임대로 거주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방향과 목적을 본인께서 조금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방송 전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제가 방송에 이야기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제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을 정말 이 이야기 때문에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투표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소중한 한 표가 고양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4월 10일 총선 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감사 스마일은 지난 4월 5일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혹시 뭐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투표가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꼭 소중한 한 표를 갖다가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당을 보지 마시고 후보를 갖다 보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쯤 일어나나 막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가졌었는데, 벌써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정말 휴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오늘도 봄날을 만끽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날 각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 하나론 역부족, 동탄 일산 운명 가는 결정적 한방 강남이다 라는 르데스크의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임시 공휴일인 총선 날에도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GTX 하나론 역부족이다, 동탄 일산 운명 가는 결정적인 한방이 강남이다라는 이 헤드라인 주제에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저는 강남보다는 일단은 일자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강남에 우리 3대 업무지구가 강남에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강남에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탄에서 일산에서 이제 이 강남을 갖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동탄이 일산하고 거리는 더 멀지만 강남 접근성은 더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동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일산은 연일 하락세, 강남 접근성 따라서 부동산 시세가 천차만별이다. 뭐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강남 접근성보다는 저는 일자리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고, 최근에 서울 여의도라든지 마포라든지 그리고 송파라든지 이런 지역의 가격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가격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어쨌든 간에 직주 근접이라든지 일자리 근처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런 2030, 40 세대들의 그런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집값이 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이렇게 또 보합으로 갈 거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확실하게 다른 거는 설 명절 전과 설 명절 이후에 일단 수요가 좀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매매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그런 매매 움직임이 고양시로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게 감지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지되고 있고, 지난 1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 특히 원흥과 행신, 향동 쪽에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최대 호재로 꼽혀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GTX 노선의 개통 시기에 따라서 각 지역 부동산 시세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섣불리 호재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섣불리 또 투자했다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 시기가 늦춰질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기사대로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같은 GTX-A 호재 지역인데 동탄은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일산은 연일 하락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일단 동탄은 실제 거래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산 쪽은 아직까지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호가 역시도 지금 현재 보합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서 동탄 구간을 갖다 직접 타본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수서 동탄 구간만 개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수서역과 동탄역, 그다음에 성남역, 부석역에 환승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또 복잡하거나 환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운정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킨텍스역 주변, 그 다음에 운정역 주변, 그리고 대곡역 주변, 연신내역 주변, 물론 서울역 주변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주로 주거벨트가 있는 킨텍스라든지 대곡, 그리고 창릉, 연신내역 주변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보일 것이고, 실제로 조금 빠르신 분들은 GTX-A 수서동탄을 갖다가 직접 타보고 난 이후에 내가 이 GTX-A 노선 12월에 서울 운정 구간 개통을 할 그것을 갖다가 미리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동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동탄역 3정 그린코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 달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또 지난해 7월에 5억 1,3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했을 때 불과 7개월 새에 6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동탄뿐만 아니라 용인 구성역 주변, 그리고 성남역 주변, 그리고 수서역 주변도 분위기는 서울 운정 구간 또 개통하게 되면 또 달라질 것이고, 서울 운정 구간 개통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갖다 볼 수 있는 곳은 저는 고양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에 동감을 갖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서울이 움직이고 있으면 고양시까지 넘어오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4월이라고 하면 좀 늦게 만약에 분위기가 넘어온다고 하면 10월인데, 이 10월이라는 이 기간이 추석 전후 기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사철이라는 또 맞물려 있고, 또 올 10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갖다가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전세를 8월 달에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전세를 갖다가
상담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지금 8월이나 9월이나 10월에는 지금의 전세 가격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사를 갖다 하시라 아니면 재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순수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또 매도인들도 확실하게 매도 가격을 갖다가 작년 연말 가격이라든지 올 1월 2월 달 가격으로 해서 매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을 갖다가 높이기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갈아타기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집이 지금 조금 안 팔리다 보니까 내 집의 가격을 갖다 조금 낮추고 또 살려고 하시는 그 집의 가격을 갖다가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분위기는 확실하게 작년 연말과 올 1월 달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GTX-A 노선이 지나지만 개통까지는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 남아있는 일산 신도시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이 뭐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산 동구에 있는 원시티 같은 경우에도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킨텍스 원시티가 지금의 이 가격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킨텍스의 원시티 가격이 13억이 넘어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모든 일산에 있는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는 또 가격을 또 키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축의 수요라든지 또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의 이슈까지 맞물려 가지고 일산 신도시의 집값은 분명히 저는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초가 되면 지금의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동탄, 일산 엇갈린 운명이 이제 뭐 강남의 접근성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감사 스마일이 어떤 모임에 가는데 제가 이제 카풀을 하려고 확인해 봤더니 12명 중에 11명이 한강 이남에 살고 있어요. 감사 스마일만 강북에 살고 있는 거죠. 한강 이북에. 그래서 저는 동탄, 일산 엇갈린 운명이 물론 강남의 접근성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강의 이 자연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한강 이북보다 한강 이남을 선호하게 되고, 또 일자리, 대기업, 여러 가지의 그런 혜택들이 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자체적으로 이왕이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한강 이남을 갖다 택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자체로 퍼지는 한강 이남 효과, 강남 불패 효과보다는 한강 이남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게 되면 뭐 GTX-A 노선의 호재 지역임에 또 분명한 동탄과 일산의 부동산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 이유는 강남 접근성도 물론 맞지만, 저는 강남의 일자리 그리고 한강 이남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 때문에 이런 집값의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GTX-A 노선인 2단계 개통을 앞둔 운정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갖다가 보일 것이고, 서울역까지만 20분 이내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여러 가지의 또 환승이 또 가능하고, 또 KTX로 또 지방에도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충청도를 오고 다니실 때 분명히 이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남역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오면 올수록 분명히 이 서북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지금의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아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가 강남으로 출근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도 물론 GTX-A의 파급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저는 GTX-A가 수도권의 교통혁명을 충분히
견인할 것이고 수도권의 강남과 강북의 형평성을 갖다가 많이 이런 것들을 바꿔줄 것이다. 물론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을 했지만 앞으로 GTX B, C 노선도 착공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개통을 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삼성역 무정차를 갖다가 가는 시기가 2026년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분명히 앞으로 2년 후가 될 경우에 삼성역만 무정차로 간다고 하면 운정신도시에서 동탄까지 더 나가서 평택 기제까지 그리고 성남이라든지 그리고 용인까지도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30분에서 40분, 1시간 이내로 다닐 수가 있다. 물론 차로 가게 될 경우에도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교통체증을 갖다 겪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GTX A 노선의 고양시의 3개역, 킨텍스역, 대공역, 창릉역, 그리고 운정역, 그리고 연신내역 여기 이 5개 역을 갖다가 분명히 지금부터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든 갈아타기를 하시든 앞으로 향후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이 지날 경우에 이런 부동산 호재를 갖다가 본인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GTX 노선이 파급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GTX A가 개통을 해도 일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그리고 운정에서 한 번에 강남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내려서 환승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된다. 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론 그분들 얘기가 물론 전혀 뭐 근거가 없고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이 동탄역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거든요. 동탄에서 아래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기흥삼성전자라든지 화성삼성전자 그리고 평택 그리고 용인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20, 30, 40 세대들이 살고 있고 그 화성도 지금 100만이 넘었지만 그 주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동탄과 동동탄 즉 다시 말해서 2기 동탄 신도시가 지금 많은 그런 인구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동탄의 일자리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동탄과 일산의 집값이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고양시의 힘만으로 정말 일자리를 갖다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갖다 유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고양시에 또 인접해 있는 파주시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북한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는 이런 휴전선을 갖다 바라보면서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한강 이남에 특히 수도권 경기 남부 쪽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지 경기 북부에다가는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충분히 오늘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메가시티 서울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디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4월 10일 오늘 총선 국회의원 선거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를 해주시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런 기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동탄, 일산, 읍면 가는 결정적인 한 방이 강남이다. 이 강남이 아니라 저는 일자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탄, 일산, 읍면을 지금 가르고 있고 사실적으로 마포의 집값이라든지 일산의 집값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 마포도 7억대, 6억대 줄비했었고요. 구축 같은 경우는 5억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는 10억 밑에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의도라든지 뭐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가기에 편하기 때문에 직지 근접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왕복으로 2시간을 갖다 보낼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 2시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집값이라든지 임대료를 갖다 감당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갖다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진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20대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고 시작하시는 신혼부부와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가는 방향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지에 다다른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더 빠르면 빨랐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인남님이 예전에 절대 전세 살지 말아라.
월세 살아라고 했던 이야기, 그 영상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센세이션을 갖다 불러일으켰는데, 감사스마일도 지금의 전세를 갖다가 살고 앞으로 또 2년, 4년 있다가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을 갖다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물론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게 되면, 물론 월세 내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랑 똥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집값이 일본을 따라간다, 수도권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얻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4년 동안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올랐고요. 앞으로도 2024년 4월 10일보다 2030년, 2034년의 수도권의 집값은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스마일은 확신이 있고, 지금 이 빨간 선이 이 GTX A 라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2024년 12월 예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저도 신은 아니지만 2024년 12월보다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수서동탄을 끝내고 이제 2단계인 운정에서 서울 구간을 갖다가 개통하기 위해서 막바지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킨텍스역, 대곡역, 그리고 창릉역, 연신내역, 또 운정역에 빠뜨리면 안 되죠. GTX 출발점인 운정역의 운정 3기 신도시 주변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지 않을 때, 감사스마일만 지금 주구장창 GTX A 2단계 개통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 올 가을, 올 연말 12월에 됐을 때 분명히 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날 감사스마일이 힘차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스마일은 아침 방송할 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고양시도 분명히 바꿀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서울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가슴속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